네, 안녕하세요. 우아한 세계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우아한 세계 이종원 회계사입니다. 네, 한 주일 동안 또 잘 계셨죠? 아, 정말 정신없었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그 3자 구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의 주주. 3자 그 화면 한 번만 보여드릴까요? 네. 네, 저번 시간에 또 이제 한번 복습 차원에서 그쵸. 이 세 명의 이해관계자, 예. 뭐 사람은 아니지만 세 명이라고 그냥 칭할게요. 그쵸. 이 세 명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각자 어떤 세금을 내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피합병법인, 피를 흘리고 이제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 법인이 해당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설명을 한번 주시죠. 네. 그래서 아까 피합병법인이 이 합병으로 인해서 해산이 돼 버리면은 피합병법 그 가지고 있던 자산을 이제 살아남은 법인한테 양도한 것으로 봐서 양도손익을 그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입금 또는 송금에 산입한다. 네. 뭐 이렇게 한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네. 올해 설립이 된 법인이에요. 네. 100원짜리 자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 그냥 200원에 팔고 사라졌어요. 네.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얼마가 나오죠? 100원이죠. 100원이죠. 네. 그러면은 저 양도손익이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법인세를 내면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세금이 한 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회사 가치가 높은 그렇죠. 만큼. 네. 하지만 세법에서도 이와 같이 모든 합병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기업들이 합병도 되고 뭐 분할도 되고 어쨌든 네. 이렇게 보는 게 자본주의의 순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인센티브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제 해당 부분이 적격 합병이라는 것을 구비한 경우에는 과세를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를 일단은 이연시켜서 그 살아남은 합병법인한테 일단은 넘겨준다. 그러니까 즉 피합병법인은 그 양도손익을 0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피합병법인은 원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낸다. 그렇죠. 그러나 뒤에 저희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은 적격한 합병을 절차를 거친 케이스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나중으로 이연시켜준다. 그러니 피합병 법인 입장에서는 그 나중까지 신경 쓸 필요는 일단 없다. 피합병법인도 근데 뭐 말씀드리겠지만 뭐 한 조금 몇 가지는 또 지켜야겠죠. 뭐 1년 정도는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이 전문가들이 회계사도 그렇고 세무사도 그렇고 한 몸이 되어서 합심해서 이렇게 과세가 최대한 안 되는 상황으로 합병을 시켜서 서로가 이롭게 시켜드리는 부분들. 그래서 세금적인 부분, 그리고 구조 조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회사가 질적이든 양적이든 외형적으로 성장되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룩시켜드리는 부분까지 컨설팅이 저희가 가능하다. 세금적으로도 손해를 보시지 않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제 세금 아끼고자 해서 내가 기업의 가치를 낮춰서 팔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들의 그 가치 극대화가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다 감안을 했을 때 그 3자가 윈윈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맞습니다. 세금을 무조건 안 내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세금을 내더라도 내가 가지는 부분이 더 포지션이 높으면은 그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 상장 회사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합병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손쉽게 우리 중소기업들도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을 좀 해드리고 이런 게 있다라고 좀 선언을 해드린 거고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의를 해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다음 가이드를 마련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서 또 설명을 주시죠. 자, 그러면 이제 피합병 법인의 주주들, 이 주주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지를 또 설명을 주시겠습니다. 뭐 전 시간에도 이제 뭐 한번 설명은 드렸지만 일단 의제배당, 의제배당해서 주주가 만약에 받은 재산가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재산가액을 뭘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그 피합병 법인한테는 그 합병 대가를 받고 자산 부채를 넘겨서 이 받은 합병 대가에서 넘겨준 자산 부채를 뺀 금액을 양도손익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합병 법인 주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재산가액이 있을 거예요. 주식으로 받든 돈으로 받든 그 재산가액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피합병법인의 주식 이것을 차감한 것만큼 사실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도 이득을 본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금액이 사실은 의제배당으로서 과세가 됩니다. 이제 뭐 의제배당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뭐 말 그대로 배당으로 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의제배당을 그러면은 얼마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을 정해놨어요. 얼마가 의제배당이 될 것이냐 그렇게 해서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맨 위에 있는 거. 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재산이 얼마냐. 그럼 이거를 각 상황별로 세법에서는 다르게 계산을 해줍니다. 네. 주주의 입장에서는 의제배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보통은 이제 인수라는 부분하고 합병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다르게 차이 나는 부분이 이 파트에 대한 부분일 텐데. 맞습니다. 인수로 이루어지는 거는 거의 현금으로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받고 주주는 그 현금 받고 집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취득가액하고 인수 대가로 받았던 그 현금하고의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의제배당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세금은 가장 많이 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파트에 대해서 세금을 절세를 어떻게 할지 아니면은 이 인수대금도 그대로 지키면서도 세금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게 저희가 또 어떤 한 파트가 있는 부분인 거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현금 받고 끝나지 않고 신회사의 합병회사의 주식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그 회사의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을 때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적격합병, 뒤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적격합병에 해당을 하면은 의제배당도 거의 0으로 안 나오게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의 세금이 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아까 그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A랑 B가 있어서 A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B 회사의 주주였는데 최종적으로는 내가 A 회사의 주식만 받았다. 그러면은 사실은 의제배당이 발생되지는 않아요. 뭐 적격 합병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합병법인의 주식만 교부받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저희 어지러워요. 시청자분들을 위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적격합병의 요건 자체가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케이스죠. 그래서 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했던 내국 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병 대가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합병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제배당이나 여러 가지 요건이 많이 발생할 부분인 거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인수를 선호하는 회사가 되는 경우도 또 있다라는 거고 이 회사에 내가 주주로 참여해서 계속적으로 연소성을 좀 가져가겠다라는 또 저희 고객분들한테는 거기에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설정을 해드릴 것이다. 제가 실제로 의뢰를 받았던 사례를 하나 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뭐 은퇴를 하고 싶으신데 이제 마땅한 후계자도 없고 그 다음에 진짜 그냥 이 사업을 접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현금 받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합병보다는 사실 인수의 형태가 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서 그냥 내 주식을 다 넘겨주고 나는 그 사업에서 완전 빠져버리고 대신에 세금은 좀 많이 내실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세금마저도 보전받게끔 뭐 크로스오버를 해서 매수 대가를 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은 충분히 어프로치가 좀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개념 자체가 왜 같이 하는지에 대해서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잘하는 회계사도 있고 잘하는 세무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둘 간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들이 일단 있고 그 둘이 뭉쳐야 되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상. 근데 인수라는 걸 떠올려 봤었을 때는 세금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가 주도권을 잡고 일을 해야 되는 파트가 많아요. 근데 합병으로 진지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합병 이후의 대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높게 받으실 건지 그리고 합병 이후 단계로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거는 회계사가 해야 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인수의 케이스에는 뭐 7대3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합병이 됐을 때는 이렇게 8대2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상황별로 잘 맞춰서 거기에 맞는 조건들 건강 상태가 됐던 자녀의 상태든 아니면 관계사의 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용을 이제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합병 시 이제 과세 특례 요건에 대해서 이제 뭐 저희가 그 적격 합병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적격 합병 요건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 목적의 합병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합병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합병하기로 한 등기일을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해서 해오던 내국 법인 간의 합병일 것. 그러니까 그렇죠. 각자 사업으로서 각자의 사업을 영위해 오던 법인 간의 합병일 것을 전제로 합니다. 네네. 자, 이게 첫 번째이고, 자, 두 번째, 사업의 계속성입니다. 합병법인, 즉 살아남은 법인은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용도 종료일까지 그 피합병법인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를 해야 됩니다. 네네. 뭐 이거랑 좀 뭐 견줘야 되는 뭐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저희 상속 특례 조항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업 상속과 관련돼서 조금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게 이게 사업 목적의 합병과 사업의 계속성이 있고요. 자, 그다음 고용 승계 조건입니다. 합병 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 법인에 종사하는 일정 근로자 중에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용도 종료일까지 그 비율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지금 합병 시 과세 특례 요건은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요건은 피합병법인한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합병법인한테 적용되는 부분은 조금 달라요. 조금 더 기간도 길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사업 목적이어야 되고 사업을 계속해야 되고 고용도 역시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 지분의 연속성. 그래서 피합병 법인 등의 이제 주주가 이런 합병 등을 통해서 받은 합병 대가가 합병 법인의 그 살아남은 합병 법인의 주식으로서 받은 대가가 그러니까 대가를 100을 받았다. 그럼 80원 이상은 주식으로서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배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만약에 합병을 뭐 1월, 2월, 3월, 4월 뭐 언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만 12월 31일까지는 그 주식을 들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쉽게 생각해서 세금을 거의 안 내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부분인 맞습니다. 거고 합병을 하는데 세금까지 내면서까지 합병을 하는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도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 연속성을 그대로 끌고 가줘야 되는 부분이 한 1년 정도 1년 정도에 대해서 사업하기 이전에 한 1년간 영위를 했던 회사 간의 합병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고 합병하고 나서도 종료할 때까지는 적어도 사업연도 종료할 때까지는 주식이 됐던 고용 관계가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는 회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계가 되는 건데 이제 적격 합병일 때는 그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한테 전부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뭐 세무조정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저희는 전문 용어로 뭐 자적표, 을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기업의 유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뭐 대표적인 유보에는 감가상각비도 있고요. 뭐 감가상각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부분이죠? 뭐 평가에 관련된 부분들, 자산 평가가 됐던 재고 자산이든 이런 유보들이 만약에 이제 만약에 이게 입금 산입 유보가 됐다가 나중에 송금이 돼야 되는 유보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도 법인세를 계산할 때 합병법인이 향후에 계속해서 사업을 해나갈 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얘를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면은 사실은 내가 줬던 매수 대가에서 그만큼 세효과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내가 잃었다. 합병법인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격 합병에 있어서는 모든 세무조정 사항이 이관이 될 수 있고 하지만 그 밖의 경우다. 적격 합병이나 적격 분할이 아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특정 세무조정 사항만 인계가 되고 나머지 세무 조정 사항은 그냥 합병 시에 소멸이 되고 맙니다. 이거는 좀 페널티죠. 그래서 유리한 세무 조정 사항들은 승계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합병을 할 때도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넘겨받는 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격 합병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다들 계획을 세우시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거나 합병되고 나서는 조금 까먹거나 조금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업 상속
네. 마찬가지로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어떤 단지 내에 친한 대표님들이 있다. 그래서 두 회사 좀 합치고 싶은데 라는 부분들.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 이런 있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쳐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네. 하면 우리 그냥 어느 날 만나서 우리 합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얘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의뢰가 이제 오시게 되면은 네. 그 둘을 어떻게 합병하실 건지 그쵸. 아니면은 일부는 인수로서 끝나게 되는 부분인 건지 그쵸. 아니면은 전혀 다른 회사를 세워서 이끌어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그쵸. 부분인 거고요. 네. 우리가 뒷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분할을 시켜서 그 분할된 회사들끼리 합치는 그쵸. 방법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별로 사업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네네. 특정 사업 부분만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 부분만 조금 이제 분할을 시켜서 어느 정도 조금 사업을 하다가 다시 네네. 붙여버리는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그 구조를 짜실 수 있습니다. 네. 일반 중소기업들의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네. 사실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예전에 그 배에 올라타 있는 사공의 얘기를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그 상황이, 노를 젓지 않는다. 예, 네. 너무나 저희가 가슴 아픈 부분들이 많아요. 이 A라는 회사도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고 네. B라는 회사도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인데 네. 자기들이 그냥 각자 잘하는 영역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나머지 영역을 잘 합쳐주면은 이 A라는 B라는 회사를 분사시켜서 쪼개고 다시 이 나머지 부분만 합쳐가지고 C라는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네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나머지에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화 송사였습니다. 네, 이종원 회계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